안녕하세요. 태일동물 치과병원 최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치아 흡수성 병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은 치아 조직이 파괴가 되는 질환인데, 보통 파치세포라고 하는 치아를 녹이는 세포가 치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치아 뿌리나 아니면 치관이라고 하는 바깥면을 녹이는 행위들을 뜻하는 겁니다. 속에서 치아가 녹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통증을 느끼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바깥을 뚫고 나오기 시작해서 구멍이 뚫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 보호자분들도 양치를 할 때 육안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면 왼쪽이 흡수병변이 생겨서 바깥으로 구멍이 뚫리면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양치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게 이제 아이들 치아가 작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한쪽 면은 싫어하고 다른 한쪽 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해요 그러면 흡수병변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흡수병변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보통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발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들에 한해서만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구강 상태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는 멀쩡한데 치아 뿌리 쪽이 엑스레이상에서 녹는 경우들을 발견할 때만 초기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들은 대부분 증상이 생겨서 통증을 나타나는 상태로 내원하셔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이 그러면 왜 생기는가? 이 흡수병변은 사실 우리 사람에서 비슷한 질환이 하나 있죠. 보통 충치라고 하는데, 충치도 이빨을 부수는 질환이고 흡수병변도 이빨을 녹이는 질환이니까 맥락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처럼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면밀히 말하면 이 충치라고 하는 것과 흡수병변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충치는 치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질환이고, 치아 흡수성 병변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질환이다 보니까 발병의 과정도 다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른 거죠. 그래서 충치 같은 경우는 밖에서부터 나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을 하면 그 부분을 떼우거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치아 흡수성 병변은 속에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 속을 어떻게든 고치거나 진행을 늦추게 해서 멈춘다거나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서 흡수병변인지 충치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아이들이 살아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 내에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충치는 어찌됐든 간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질환인데, 사람에서의 바깥층이 에나멜이라고 해요. 그런 층은 두꺼워요. 보통 1에서 2mm 정도 된다고 치면 고양이에서는 한 0.2mm 밖에는 안 돼요. 굉장히 얇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질환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아예 상아질이나 신경까지 노출돼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치료 방법 자체가 다 발치밖에는 가능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구강 pH도 아니고, 또 구강 내 충치균에 의한 문제들도 사람하고 고양이는 또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보통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에 의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뭔가 이빨에 구멍이 뚫리거나 녹는 질환이다 하면 대부분은 치아 흡수성 병변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병변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치아들은 발치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치아 흡수라고 하는 그 병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치석도 없는 상태에 치태도 별로 없고 잇몸에 발적도 없는데 흡수병변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거죠. 대체 저기에 흡수병변이 왜 생겨서 아프게끔 아이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들인데,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이 가설 중에 하나는 둘 다 유전적으로 치주인대 결함이 있는데, 그리고 다 같이 약간의 설페이스 리소션이라 그래서 조금 녹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녹이고 힐링 과정되고 녹이고 힐링되는 과정에 주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일치하는 과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녹이는 세포는 그대로 있지만 힐링되는 과정의 세포들이 기능적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녹이는 세포들이 치아 조직 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흡수 과정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가설은 똑같이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치아에 대한 저작을 할 때 이 최적화된 힘으로 저작을 해서 누르는 힘을 못 주거나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치주 인대 세포의 기능적인 온전함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흡수병변이 발병한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가설인데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게 뭐 나중에 확실하게 원인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치료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다. 대부분 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치압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치압수도 같이 생길까요? 아니면 여기 생겼으면 옆으로도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흡수가 생기는 게 나타나면 다른 치아에도 생길 수 있을 확률들이 높으니까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오른쪽에 송곳니 뒤쪽 치아가 생기면 왼쪽 송곳니 뒤쪽 치아도 같은 부위니까 양쪽으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는 육안으로 봤는데 치아가 하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뭔가 따로 치아를 발치한 적이 없어요, 아이가. 그럴 때 이 아이는 치압수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같은 부위에 생기는 경우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생기면 뒤쪽도 꼭 생길까요? 라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규명된 따로 논문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치과 질환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예를 들면 아래턱에 이빨이 3개가 있어요. 송곳니 뒤쪽에. 이쪽에는 치아 말고 여기나 여기가 둘 중에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어금니 쪽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 불명의 흡수 병변에 한해서는 옆으로 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데, 만약 여기에 치주염이 생겼어요. 또는 치석이나 치태가 많아서 염증 반응으로 치유염이 생겼는데 오래 방치를 하면 그 세균이나 치태가 그 옆에 있는 치아에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옆에 있는 치아 쪽으로도 염증이 계속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그쪽으로 염증성 흡수 병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양치를 잘 해주시면서 위생적으로 구강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흡수 과정에 의해서 이빨을 발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염증성 흡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흡수 병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치아 조직을 다 제거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도 또 의문이 되고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일단 흡수병변이 되면 발치가 되는 거는 맞아요. 발치를 해야지 통증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먹게 되는 것들인데, 흡수병변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뿌리가 다 녹아버려서 바깥면만 나타나 있다. 이런 경우들은 뿌리를 뽑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신경 조직이 다 없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남아있는 바깥 조직들을 제거하고 잇몸뼈를 부드럽게 다듬어 놓고선 이제 수술을 해주면 아주 편안하게 수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경 조직이 그 안쪽까지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발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인데, 그쪽을 잡고 있던 치주 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발치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흡수 병변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된 상태로 왔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게도 덜 아프게 조금 더 아프게 등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